어둠이 내린 서울 외곽. 비가 퍼붓는 밤 낡은 모텔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 아래로 천천히 걸어오는 두 사람. 백설이와 문태경. 태경 씨. 네. 이상하지 않아요? 민두식 회장을 이런 곳에 감금했다고요? 저도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선재가 흘린 정보라면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럼 왜 가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진실이 되니까요. 설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단단해졌다. 좋아요. 그럼 들어가요. 하지만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녀의 말에 태경은 잠시 멈춰섰다. 설혜 씨, 지금 그 말 꼭 기억할게요. 낡은 모텔 복도. 불빛이 깜빡이며 그들을 비췄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이 문을 열자마자 지금이야. 찍어.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셔터 소리가 터졌다. 문태경 본부장님, 루시아 씨. 두 분 모텔에 단둘이라니 무슨 관계입니까? 민강유통 회장 실종 사건과 관련 있습니까? 설이는 놀란 듯 입을 틀어쥐었다. 태경 씨,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걸. 플래시가 그들의 얼굴을 덮었다. 찍었어. 기사 올려. 불륜 스캔들 단독. 그 순간 어두운 사무실 한켠. 선재가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그래. 이제 세상은 너희를 삼켜줄 거야. 그는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기자와의 통화가 재생됐다. 예, 오늘 밤 루시아와 문태경. 모텔 7번 방입니다. 단독이에요.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걸로 백설이는 끝났어. 불륜녀로 낙인 찍히면 그 여자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어 비를 맞았다. 거짓은 진실보다 오래가. 하지만 그 순간 책상 아래에서 작은 붉은 불빛이 반짝였다. B. 녹음 중. 다음 날 민강유통 본사.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민두식 회장 실종 와중 루시아와 법무팀장 문태경 불륜 스캔들 터져. 민강유통 이미지 추락, 주가 급락. 경채가 커피잔을 내던졌다. 이게 뭐야?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라니? 공 실장이 말했다. 아무래도 누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습니다. 누가요? 선재 씨 아닐까요? 경채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날 배신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 불안이 번졌다. 설마 정말. 그 시각 설이의 집. 태경이 뉴스 화면을 끄며 말했다. 전부 선재의 짓이에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완벽해요. 우리 이미지, 신뢰 회사 모든 게 무너졌어요. 설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내가 함정에 빠진 척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이런 수를 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선재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그날 그가 기자들과 통화하던 증거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태경의 눈이 커졌다. 설혜 씨, 그 말이 사실이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덫에 빠뜨릴 차례예요. 그녀의 눈빛이 냉철하게 번쩍였다. 거짓으로 만든 불은 진실로 꺼야 하니까. 다음 장면, 밤의 민강유통 사옥. 연숙과 모태주가 차 안에서 서류 봉투를 확인했다. 연숙이 말했다. 이게 민두식이 갇혀있는 장소요? 네. 설혜 씨가 직접 찾아냈어요. 모태주가 차 시동을 걸었다. 그럼 바로 갑시다. 오늘 끝내야 해요. 창고 안. 쇠사슬에 묶인 민두식이 피투성이 얼굴로 헐떡였다. 문이 열리고 모태주가 들어왔다. 누구요? 조용히 하시오. 백설혜 씨가 보냈소. 설혜? 그 여자가 날 구하라고. 맞습니다. 연숙이 뒤에서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회장님. 당신이 돌아가야 세상이 바로잡혀요. 쇠사슬이 끊어졌다. 민두식이 두 사람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여잔 역시 진짜였어. 다음 날 오전 민강유통 본사. 이사회 긴급 소집. 경채가 단상에 서 있었다. 민두식 회장이 사라진 지금 이사회는 나 민경채를 중심으로 새 체제를 꾸려야 합니다. 기자들의 셔터가 터졌다.
그럼 루시아 씨는요? 그 여자는 회사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렸다. 공 실장이 뛰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회장님이 돌아오셨어요. 모두가 일어섰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민두식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 뒤엔 설애, 태경, 연숙, 모태주가 함께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민두식 회장 생존 확인. 경채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 입 다물어. 두식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이 회사를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너와 선재다. 아버지, 그건 오해야요. 오해? 그가 손을 들었다. 김선재, 들어오게 해라. 경찰이 문을 열고 수갑을 찬 선재를 끌고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회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감금당하다가도 귀환이라니. 입 다물어라. 왜요? 이제 루시아 씨한테 모든 걸 넘기실 건가요? 두식이 차분히 말했다. 그 여자는 루시아가 아니다. 그럼 그녀는 백설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민강유통의 새 회장이다. 순간 회의실이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경채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 여자가 회장이 되면 넌 이미 끝났다. 두식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렸다. 내 딸이긴 하지만 그 욕심과 거짓으로 회사를 더럽힌 죄는 무겁다. 그녀는 무너지는 듯 주저앉았다. 아버지, 선재는 법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 반성해라. 설이가 앞으로 나왔다. 회장님, 이제 나를 회장이라 부르지 말게. 오늘부턴 자네가 회장이야. 저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세상이 증명했잖나. 두식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얹혔다. 거짓을 이긴 사람에게만 진실의 자리를 맡길 수 있지. 그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발했다. 민강유통, 백설의 신임 회장 선임, 민두식 회장 복귀, 딸 민경채 해임. 설이는 단상에 섰다. 저는 이 회사를 진실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태경이 뒤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이제 태양은 거짓을 삼키고 다시 떠오른다. 거짓의 함정은 끝났고 진실이 세상을 밝힌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가 아닌 태양을 삼킨 여자. 그리고 태양을 다시 띄운 여자다. 민강유통 이사회장.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혀 있었다. 백설이.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에 섰다. 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눈물이 섞였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저는 거짓과 싸워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루시아라고 불렀지만 제 진짜 이름은 백설이입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터졌다. 민강유통은 지금까지 거짓으로 세워졌습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욕망으로. 이제부터는 진실로 세워야 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선재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거짓의 씨앗을 심은 사람, 바로 김선재 씨입니다. 하하하. 선재가 비웃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감히 나를 그렇게 몰아붙일 줄은. 당신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불륜 스캔들이라는 거짓으로. 그건 당신이 만든 결과잖아요. 당신이 나를 유혹했으니까. 설이는 녹음기를 꺼냈다. 작은 기계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오늘 밤 모텔 7번 방이에요. 기자들한테 단독 줘요. 루시아와 문태경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선재를 향했다. 이게 뭐죠?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야. 경채야, 그건. 거짓말 하지 마. 경채가 손으로 그의 뺨을 쳤다. 찰싹. 나한테 진심이라 했잖아. 그런데 이건 뭐야? 나까지 이용한 거야? 선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난 널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럼 아버지를 납치한 것도 나를 위해서야?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납치? 뭐라고요? 민두식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래. 그놈이 날 감금했어. 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건. 넌 더 말하지 마라. 이제 모든 증거가 있다. 그 순간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사가 말했다. 김선재 씨,
민두식 회장 감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봐요, 잠깐. 난 함정에 수갑이 채워졌다. 찰칵. 그의 눈빛이 서리를 향했다. 너 결국 이겼구나. 난 이긴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도 난 내가 불쌍하진 않아. 왜냐면 너도 나처럼 불 속에서 태어난 여자니까. 그의 말에 서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요. 하지만 난 그 불을 태양으로 만들었어요. 경찰이 선재를 끌고 나갔다. 그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진실은 결국 사람을 죽여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야. 경채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도 말도 없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아버지, 난 정말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민두식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사랑받고 싶었다고. 그게 내가 한 짓의 변명이 되나?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다 망쳤어요. 아니야. 서리가 나섰다. 당신들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욕망이 당신들을 삼킨 거예요. 난 당신을 증오했어요, 경채 씨. 하지만 이제는 불쌍해요. 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설혜 씨, 날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잊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녀는 등을 돌렸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예요. 며칠 후, 민강유통 신사옥 앞.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새로운 현판식. 민강유통 회장 백설이. 서리가 단상 위에 올랐다. 민강유통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림없이 울려 퍼졌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남을 겁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다. 회장님, 당신을 지탱해준 힘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미소 지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실이고 사람이 태양이니까요. 그녀의 뒤에서 민두식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연숙이 눈시울을 닦았다. 못해주는 고개를 숙여 끝났습니다라 속삭였다. 서리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태경이 다가왔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경이 미소 지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군요. 그럼 나도 믿어요.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햇살이 그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빈 사무실 한켠에서 경채는 조용히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내려놨다. 엄마,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욕망은 결국 나를 버렸고 사랑은 나를 떠났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회사 문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나도 태양을 삼킨 여자였나 봐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민두식은 별장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결국 백설이라는 여자가 모든 걸 바로잡았구나. 공실장이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이제 진짜 쉴 수 있겠지. 그의 눈이 먼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양이 다시 뜨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 시각 서리는 미소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미소야. 이제 엄마 울지 않아. 그녀가 반지를 손에 끼웠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문태경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게요? 그래요. 복수 없는 세상에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태양은 우리 거니까.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은 빛이 된다. 태양을 삼킨 여자는 결국 태양을 다시 띄운 여자였다. 어둠이 내린 교도소 복도. 그 끝에 김선재가 있었다. 수감복을 입은 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얼굴엔 며칠째 면도를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면회다. 간수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굽니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왔다. 백설이었다. 너. 선재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이제 와서 날 보러 왔어? 당신이 남긴 거짓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정리? 그가 비웃었다. 당신은 지금 승자의 얼굴이야. 하지만 그 얼굴 오래 못 가.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아직도 정에 운운하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 욕망 때문이죠. 아니,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 때문이었어. 설이가 멈칫했다. 사랑? 그래.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무너뜨리려 한 거야. 이기진 못하니까 없애버리려 한 거지. 하지만 결국 날 없앤 건 당신이었네. 설이가 눈을 떨구었다. 당신이 날 이용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 말처럼 사랑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날 용서하나?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만든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라는 말을 빌릴 뿐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벗어나요. 선재는 미소를 지었다. 넌 끝까지 나보다 강하네. 그래서 싫어. 그래서 더 미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움 속에서도 깨닫게 되길 바랄게요. 당신도 언젠가 태양을 볼 수 있길. 문이 닫히자 선재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태양이라. 난 이미 그 빛에 타버렸는데. 같은 시각. 한적한 바닷가 절벽 위. 민경채가 서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그녀는 손에 쥔 핸드폰을 바라봤다. 그 안엔 아버지와의 마지막 문자. 이제 그만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늦지 않았다니. 아버지, 전 너무 늦었어요. 그녀가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요, 경채씨. 설이었다. 당신이 왜 여길?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설이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당신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지만 난 여전히 당신이 무너지길 원치 않아요. 왜요? 날 증오했잖아요. 그건 복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당신은 그저 인간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내지 마요. 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설혜씨, 당신은 진짜 강하네요.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나랑 같이 내려가요. 한참을 망설이던 경채가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그래요. 그 말이면 충분해요. 며칠 뒤 감옥신문 일면엔 이런 제목이 걸렸다. 김선재 전 법무팀장 옥중 고백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설이는 조용히 그 기사를 접었다. 결국 그렇게 갔군요. 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직 시려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사람의 말이 떠올라요. 진실은 사람을 죽인다. 하지만 난 이제 알아요. 뭐리요? 진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걸. 며칠 뒤 민두식이 사무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 앞에 설이가 들어왔다. 회장님, 이건 새 인사 개편안입니다. 이제 그 호칭은 그만 쓰라 했잖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젠 자네가 회장이야.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난 쉽게 한 적 없어. 하지만 이제야 한다. 진짜 리더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람이란 걸. 설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제대로 품어볼게요. 그래. 그게 내가 태양을 삼킨 여자니까. 밤 민강유통 옥상. 서울의 불빛이 바다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설이와 태경이 나란히 섰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아니요. 태양은 매일 떠오르잖아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미소가 보고 싶네요. 그 아이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반짝였다. 미소야. 엄마, 이제 울지 않아. 태경이 조용히 손을 얹었다. 이제 당신의 세상이에요. 아니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건 우리 모두의 세상이죠.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은 빛이 되었다.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타오른다. 왜냐면 그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여자. 바로 백설이이기 때문이다. 새벽. 민강유통 신사옥 옥상에 서 있는 백설이. 회색빛 하늘 위로 붉은 빛이 번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미소야. 오늘은 정말 태양이 예쁘다. 그녀의 입가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슬픔을 뚫고 핀 봄의 잎처럼 조용하지만 강했다. 민강유통 1층 로비. 기자들과 직원들이 가득 모였다. 오늘은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연숙이 기자석에 앉아 눈시울을 훔쳤다. 이날이 오다니 세상 참 오래 버텼네. 모태주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젠 설혜 씨가 진짜로 그들의 세상을 바꾸겠죠. 공 실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한때는 민두식의 그림자였던 그녀가 이젠 설희의 편에서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상 위. 설희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민강유통 신임 회장 백설희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그 손뼉 소리를 잠시 바라보았다. 저는 아주 오래전 이 회사의 이름조차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돌고 진실은 반드시 길을 찾아옵니다. 저는 이 회사를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공에서 사람 위에 세워진 가치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다.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끝내고 나면 남는 게 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남는다고. 기자석에서 수많은 펜이 움직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민강유통은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 백설이는 그 재생의 책임을 끝까지 지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이 기립했다. 그 가운데 문태경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그의 눈빛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였다. 행사가 끝난 뒤 설희는 태경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가 묻는다. 어땠어요? 나 너무 딱딱했죠? 태경이 웃었다. 아니요. 딱 좋았어요. 루시아가 아닌 백설이로서. 이제 루시아라는 이름은 정말 끝이네요. 그 이름은 당신이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갑옷이었죠. 이제 벗어도 돼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갑옷 대신 빛을 입을게요. 빛이요? 응. 태양처럼 다시 뜨는 사람으로. 그 시각 병원 한쪽 복도. 민경채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팔엔 상처 자국이 남았고 얼굴엔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모든 치료비를 대신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지가 남겨져 있더군요. 경채는 종이를 받았다.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당신도 다시 살아야죠. 진짜 태양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비추니까. 경채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쥐었다. 설혜 씨, 끝까지 날 버리지 않았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그림자 대신 내 빛으로 살게요. 며칠 뒤 한적한 시골길. 선재의 묘비 앞에 꽃 한 송이가 놓였다. 그 꽃을 놓은 이는 다름 아닌 백설이었다. 당신이 만든 어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우리가 빛을 배웠어요. 그녀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요. 당신의 죄도 나의 분노도 모두 이 땅에 묻어요. 그녀가 돌아서자 하늘에 해가 떠올랐다. 붉고 뜨거운 빛이었다. 그 빛이 묘비 위를 스쳤다. 김선재, 사랑과 욕망의 경계에 살다 간 사람. 그 문구가 햇빛에 반짝였다. 며칠 후 민두식은 별장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공 실장이 다가와 물었다. 이제 정말 떠나실 건가요? 그래. 이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회장님께서 떠나시면 설희 회장님 외로워하실 텐데요. 그 아이는 외로움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남기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내 뜻을 이어받았지. 그의 눈이 하늘을 향했다. 민강유통은 이제 진짜 태양 아래 서 있구나. 그날 밤 설희의 집. 창문 밖엔 달빛이 흘렀다. 태경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이제 좀 쉬어요. 며칠은 회사 생각 말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해야죠.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녀가 태경을 바라봤다. 가끔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닐까 하고. 그럼 내가 당신 꿈속 주인공이면 좋겠네요. 그녀가 웃었다. 그럼 난 그 꿈에서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창밖엔 별이 그리고 창 안엔 서로의 숨결이 반짝였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민강유통 사옥을 비췄다.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민강유통 사람을 잇다 세상을 밝히다. 그 문구 아래로 수많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활기가 가득했다. 서리가 로비에 들어섰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오늘도 힘내요. 우린 이제 태양 아래 서 있잖아요. 그 말에 직원들이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무실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진짜 태양을 삼킨 여자가 아니라 태양을 되찾은 여자로 살게요. 모든 어둠은 끝났고 태양은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복수를 끝내지 않았다. 다만 용서로서 세상을 다시 썼을 뿐이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백설의 민강유통의 태양. 봄이 왔다. 민강유통 신사옥 정원에 벚꽃이 피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흩날리며 꽃잎이 하늘을 떠다녔다. 백설이는 조용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문태경이 앉아 있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렇죠. 긴 겨울이 끝났어요. 겨울이 끝난다고 늘 따뜻한 건 아니죠. 하지만 당신은 늘 태양 아래 있었잖아요. 태경이 미소 지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태양을 삼키는 게 아니라 그 비단에서 살아야겠죠. 사옥 7층. 공 실장은 예전 민두식의 비서로 일하던 때에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 수첩을 천천히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다. 이젠 나도 해방이네요. 그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같은 시각 연숙의 저택. 모태주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민강유통 회장 백설의 체제 이후 2분기 흑자 전환. 대단하십니다. 연숙이 차를 마시며 웃었다. 그 아이는 이제 우리보다 더 세상을 아네요. 상처로 자란 사람은 세상의 아픔을 읽을 줄 알거든. 모태주가 창밖을 바라봤다. 그런데 회장님 민경채 씨 소식 들으셨어요? 응. 남해로 내려갔다더군. 작은 카페를 열었대. 연숙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이젠 다 제자리를 찾는구나. 남해의 바닷가. 민경채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작은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카페 세리 햇살이 머무는 곳. 한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이 카페 이름은 왜 세리인가요? 그녀가 잔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 아이 이름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아이. 지금은 어디 있나요? 글쎄요. 그녀가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어쩌면 저 파도 위 어딘가에서 웃고 있겠죠. 서울 민강유통 본사 앞. 직원들이 퇴근하며 웃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미소와 닮은 얼굴의 한 소녀가 지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나도 언젠가 그렇게 살 거야. 소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보던 서리는 살짝 웃었다. 그래 미소야. 그게 내가 남긴 길이야. 그날 밤 사무실 불빛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서리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미소의 사진, 연하와 함께한 분식집, 그리고 루시아 시절에 가면 무도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빛엔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다. 이 모든 게 결국 나를 여기로 데려왔구나. 그녀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그 위로 태양처럼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때문에 멈출 뿐이야. 그녀는 펜을 들어 새 일기장에 한 줄을 썼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 따뜻하다. 며칠 뒤 민두식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서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태양을 삼킨 남자였지만 너는 태양을 품은 여자였다. 그 말을 떠올리며 서리는 조용히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제 당신의 민강유통은 사람의 세상으로 바꿀게요. 몇 달 후 민강유통의 새 사옥 앞.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민강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 백설이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장학금은 더 이상 아무도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다.
회장님,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미소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서리는 미소 지었다. 미소는 제 딸의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표정이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웃음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답니다. 밤.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서리는 홀로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그녀가 두 손을 내밀어 하늘을 감쌌다. 이젠 태양을 삼키지 않아도 돼. 그냥 그 빛 속에 살면 돼. 그녀가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사이로 미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엄마, 나 이제 알아요. 진짜 태양은 사람 마음속에 있던 거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미소야. 엄마도 이제 그 빛 속에 있을게.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그녀를 위해 새벽이 다시 오는 듯. 거짓의 끝에는 절망이 있었고 진실의 끝에는 사랑이 있었다. 태양을 삼킨 여자는 이제 태양이 되어 세상을 비춘다. 한 장면. 문태경이 서리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이제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 그 자체로 살아야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겹쳐졌다. 사람은 누구나 태양을 삼킨다. 하지만 그 불에 타지 않고 빛이 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붉은 빛 속으로 걸어간다. 멀리서 그들을 비추는 진짜 태양이 떠오른다.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그들의 목소리가 겹쳐진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아니요. 태양은 매일 다시 떠오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매일 다시 살아야죠.